안녕하세요. 카드론의 금리가 15%까지 치솟아서 중저신용자의 급전 마련의 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이들이 사는 삶이 매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중저신용자들의 급전 마련 동아줄이었던 카드론 금리마저 평균 15%까지 치솟았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최근에 채권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르는 거죠. 11월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 7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카드론 평균금리가 13.2에서 15.16이었답니다. 지난 9월 말하고 비교했을 때 상단하고 와단이 벌써 0.7, 1.2가 올랐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로 전월 대비 평균금리가 올랐답니다. 여신 전문 금융체의 금리가 상승한 탓입니다. 카드사는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체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답니다. 최근에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면서 카드론 금리도 올랐다라는 거죠. 여전체 3년물 금리는 11월 21일 기준 5.9%랍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10월 21일날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제 10월 21일날 6.0%였고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카드사들이 조정금리, 우대금리 플러스 특별 할인금리 폭을 줄인 점도 카드론 평균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출을 이제 제1금융권에서 빌리기 어려운 이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점점 카드론에 목맬 수밖에 없는데 그 카드론의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카드론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정말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만 그렇게 받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연끌한 사람들, 연끌러들의 모습이 어땠냐? 8억짜리 집 사는데 5억 대출을 했습니다. 근데 5억이 순수하게 주택담보대출만 나온 게 아니죠. 주택담보대출로 한 3억, 3억 5천, 마이너스 대출 또 한 7, 8천, 보험약관 대출 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3곳 이상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는 이들이 대출 이자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이자로 120만원, 150만원 내던 게 지금 250만원, 300만원 가까이 내다 보니까 갑자기 쓸 돈이 없죠. 은행권에 이제 이자 내고 원리금 내고 하다 보니까 쓸 돈이 없다 보니까 또 돌려막기처럼 신용카드를 쓴 거죠. 그렇게 카드론을 계속 썼단 말이죠. 그러던 이들이 점점 더 이제 카드론 이자까지 이제 높으니까 감당 못할 수준으로 이자가 불어나는 거죠. 대출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수는 두 손 두 발을 드는 일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들이 있고 또 극단적으로 삶의 규모를 줄이면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좀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적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8억짜리 집이고 5억을 대출 받았어요. 이자와 원금이 올라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에 저의 경우에는 그 집에 세입자를 드리고 자신들은 본가나 처가로 들어가는 거죠. 본가의 부모님들 집으로 이제 피신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또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결정하기에는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충격들이 있죠. 정말 헤쳐나가지 못할 만큼의 충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건 자기가 직접 자가 거주하는 연끌해가지고 한 채만 가지고 이제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연끌해가지고 세 채 다 제1채를 가진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대부분 빠져나갈 길도 없죠. 그냥 몰락이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카드론을 쓰는 사람들이 그저 사치 부려서 쇼핑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가소비 때문에 카드론을 일시적으로 쓴 거다. 싱글이고 대출이 2천만원, 3천만원 정도다라고 하면
아니 그래도 1년, 2년, 3년이면 갚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다중채무자이고 이래저래 여기저기 빌릴 곳을 다 빌리고 돌고 돌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카드론까지 쓰는 거다라고 하면 많이 우려스러운 거죠. 카드론 쓰다가 뭐 갚아야 되는 날이 오면 뭐 리볼빙으로 미루고 또 미루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사채급 수준의 이제 원금 불어나는 속도를 못 견디는 거죠. 그게 6개월이 지나고 또 9개월이 지나면 다 터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지경까지 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중저 신용자들에 대한 카드론 취급액을 카드사들이 점점 줄여나갈 거라고 한답니다. 왜겠습니까?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대출자들이 두 손 두 발 들어버리고 갑자기 나 그냥 개인회생 할래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 카드 입장에서는 뒤집어 쓰는 거죠.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드사들도 서서히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정하는 거죠. 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을 헤쳐나갈지 극복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이죠. 절대로 수월하게 쉽게 뭐 조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본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를 본인이 가족들과 상의해야 되고 그 가족은 부모까지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형제자매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가족 외에는 믿을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점점 더 가족 중심으로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뀌어갈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돈을 빌려서 또 해결해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카드론에 기대서 살아가면 1년을 버티겠습니까? 2년을 버티겠습니까? 오래 버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살벌하고 너무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집니다.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처내게 하는 일도 많아질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럴까? 그럴 리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은 버리는 게 좋을 겁니다.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고 사람의 씀씀이만큼 과소비만큼 사람을 금방 무너뜨리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뭐 그렇게 빚을 그렇게 겁내고 두려워하느냐. 남들 다 빚을 지고 살고 조금씩의 빚은 다 있다. 이런 말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지를 명심도 명심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이 힘들고 어려운 불황을 헤쳐나갈 방도는 없다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